네, 오늘 들려드릴 사건은 한 가정에서 오해와 불신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가족은 때로 인생에서 가장 큰 힘이 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2008년 미국 펜실베니아의 한 인도계 가정에서 바로 그 역설을 보여주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 아들의 집에 울면서 찾아온 어머니의 모습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미국으로 이민 와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행복한 삶을 살던 한 인도계 이민 가정. 하지만 이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가족 몰래 사망보험금 360만 달러를 들어놓고 위조 여권까지 만들려던 아버지,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와 아들, 뒤늦게 밝혀진 충격적인 반전까지. 오늘은 미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인도계 이민 가정의 안타까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08년 1월 3일 저녁, 21살 청년 파르스 잉글은 자신의 집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맥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올 사람이 없는데 하며 서로 눈빛을 주고받던 중 파르스는 누가 왔는지 확인하러 나섰습니다. 문 밖에 서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 바브나벤 잉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펜실베니아주 미들타운에 사시는데 아들 집 펜실베니아주 이스트 코번트리까지 차로 1시간 거리였죠. 저녁 8시쯤 아무런 연락 없이 갑자기 나타난 게 정말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어머니의 상태는 심각했죠.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 화장은 눈물로 지워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놀란 파르스는 엄마, 무슨 일 있어? 눈이 왜 이렇게 부었어? 라고 물었지만 어머니는 아무 일도 없어. 나는 좀 자야겠어. 라고 대답하며 같이 있는 파르스의 여자친구와 인사도 없이 곧장 게스트룸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 11시쯤 파르스는 여자친구와 잠자리에 들었지만 몇 시간 동안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머니 때문이었죠. 어머니가 계신 옆방 쪽으로 귀를 쫑긋 세우고 무슨 소리가 들리진 않는지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갑자기 우리 집에 온 건 분명 아빠 잘못 때문이야. 엄마한테 상처를 줬거나 어쨌든 엄마 마음을 힘들게 했으니 저런 상태로 나한테 왔겠지. 이런 생각을 계속 곱씹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은 부모님의 관계가 오래전부터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부부는 인도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민자였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 새 삶을 시작하며 아들 파르스 잉글과 딸 아브니 잉글을 낳았죠. 아버지 아룬 쿠마르 잉글은 보잉의 엔지니어로 어머니 바브나벤 잉글은 세븐일레븐 편의점 점주로 일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빈손으로 미국 땅을 밟은 그들은 열심히 노력해 지금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안락한 집, 사랑하는 자식들, 자동차, 그리고 조금씩 모아둔 돈, 화려하진 않아도 부족함 없는 평범한 가정을 일궜습니다. 파르스와 아브니는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이룬 삶을 보며 두 분이 서로를 깊이 아끼고 사랑할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3년 전 아버지의 외도가 드러나면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 사건은 가족의 신뢰를 뒤흔들며 이후 벌어질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처음 아버지의 외도를 알았을 때 아버지는 아니야, 바람피지 않았어. 나한테 여자는 없어. 앞으로도 없을 거야. 라며 변명했습니다. 어머니는 겉으로 용서한 척은 했지만 속으로 너는 절대 다시 믿지 않아. 라며 다짐했습니다. 그 불신은 가슴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의 외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는 파르스에게 너 컴퓨터 같은 거 잘 만지니까 너가 아빠 뒷조사 좀 해. SNS나 해킹이나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 라며 부탁도 했었죠. 파르스는 아빠의 핸드폰에 해킹 앱을 몰래 설치해 메시지, 지메일, 검색 기록을 모두 감시했습니다. 엄마도 파르스한테 이러한 방법들을 배워 자신의 남편의 컴퓨터와 핸드폰을 뒤지며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수시로 감시하는 데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파르스는 처음엔 어리기도 했고 아빠를 감시한다는 생각에 거부감이 좀 들었지만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아빠가 나쁜 일에 휘말렸을 수도 있으니 더 열심히 감시해야겠다 하며 엄마의 말을 따랐습니다.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와서 우는 모습으로 밤늦게 찾아온 엄마의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아들 파르스는 옆방에서 엄마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 벽에 귀를 붙여 엿들었습니다. 엄마가 누군가와 전화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더 집중해서 엿들었습니다. 그 대화 내용에 아들 파르스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보험회사 연락해서 나랑 우리 딸, 아들 모두 생명보험을 들었어. 근데 그 생명보험 보상금이 360만 달러나 돼. 나야 그렇다 쳐도 자식들까지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야? 내 자식들이 너무 걱정돼. 어머니가 울먹이며 방을 서성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008년 당시 환율은 1달러당 약 942원 정도로 360만 달러의 가치는 하나로 약 33억 9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거의 34억에 육박하는 돈이었죠. 이 통화 내용을 들은 파르스는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지금 내가 뭘 해야 하지? 뭘 할 수 있지? 이러면서 패닉 상태가 되어버렸죠. 우리 아빠는 엄마에게 엄청 좋은 남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다 죽일 만한 나쁜 사람도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아버지의 행동을 곱씹어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아빠는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이었는데 갑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옆집 나무가 넘어왔다며 옆집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싸우기도 했고 샤워실이 고장난 안방 화장실에 수리하겠다며 들어갔다가 오히려 다 엎어버리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꼼꼼하고 정말 깔끔한 사람이었습니다. 엔지니어라는 직업 덕에 집이 고장나면 무엇이든 쉽게 고쳤죠. 하지만 최근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라는 식으로 귀찮아하고 주변 정리도 잘 안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이상한 점들이 떠오르자 진짜 아빠가 나쁜 일에 연루돼서 우리 가족 목숨까지 위험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불안한 마음에 아들은 부엌으로 나가 노트북을 열고 더 자세하게 아버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마가 착각해서 이를 키우는 걸 수도 있어. 내가 아는 아빠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믿었지만 불안과 믿음이 반반인 상태로 감시하던 중 최악의 정보를 발견하고 맙니다. 그건 엄청난 보험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위조된 여권까지 만들 계획을 세웠다는 거였죠. 위조 여권의 정체를 알게 된 파르스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죽이고 보험금을 타낸 다음 위조 여권으로 미국을 떠나 도망치려는 거구나. 하지만 먼저 엄마에게 가서 말을 하기보단 일단 시간을 두고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여전히 아들 파르스 집에 머물렀습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게스트룸에서 나오지 않고 지냈죠. 방에서 나와도 아들과는 대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파르스가 무슨 일 있어? 말 좀 해봐 라고 물어도 아무 일 없다는 답변만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인내심의 한계에 도달한 파르스는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엄마, 이제 얘기해야 될 것 같아. 무슨 일이 있는지 나한테 말해. 나는 이미 아빠 컴퓨터에서 모든 정보를 봤어. 이건 우리 목숨이 걸린 일이야. 우리 둘이라도 어떻게 해결할지 말해야 돼. 피하지 마. 그리고 아빠가 우릴 버리고 도망가려는 거 이미 알아. 그렇게 엄마와 파르스는 아빠의 의심되는 행동들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마땅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자 경찰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곧바로 파르스는 위조 여권, 보험금 등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캡처해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경찰은 증거를 보고 우리는 이걸로 딱히 할 게 없다. 당신들만 보험 든 게 아니야. 아빠 본인도 들었다. 이걸 어떻게 범죄라고 단정을 짓냐. 오히려 가족을 위한 책임감 있는 행동처럼 보이는데요 라고 답변했습니다. 또 위조 여권에 대해 물어도 계획만 적혀있지 아직 만든 것도 아닌데 그건 불법이 아닙니다. 의심스럽긴 하지만 이러한 증거들로는 우리가 나설 수 없습니다 라며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경찰들이 한 말을 엄마에게 설명한 파르스는 앞으로 아빠 행동을 더 감시해보자.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신고해서 응당한 처벌을 주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해킹 프로그램으로 아버지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지만 딱히 의심스러운 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전화해 언제 집에 오냐 물으니 어머니는 아들 집에서 난 더 며칠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아들이 수상한 걸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어플로 인도에 사는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화는 크게 의미 없었고 딱히 어떠한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일에 연루된 거 아니야? 우리 목숨이 위험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심지어 아빠가 혼자 위험에 빠져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괜히 오해를 해서 아빠를 더 위험하게 만드는 건가?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죠. 파르스는 엄마에게 상황 설명을 하며 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아빠가 혼자 위험한 상황일 수도 있잖아? 라고 했고 어머니는 그러게 일단 집으로 가봐야겠어 하며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들은 한편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우리가 오해한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아빠에 대한 감시를 계속했고 엄마도 걱정이 돼 부모님 집에도 자주 들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08년 1월 20일 어머니가 또 갑자기 아들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둘은 말 없이도 서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아버지가 어떤 여자와 메시지를 나눈 걸 봤기 때문이죠. 메시지 내용은 곧 계약에 사인하면 많은 돈이 들어온다. 여기까진 일 관련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에 사랑한다가 있었습니다. 그럼 100% 바람핀 거죠? 그렇다면 이 계약이 뭐지? 큰 돈이 들어온다는 게 설마 우리의 생명보험금 아니야? 라며 엄마와 아들이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또 아버지의 지메일에 온 메일 한 통의 내용이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메일에 답장을 했는데요. 나 혼자 간다 라고 말이죠. 이걸 본 아들은 할아버지 장례식에 왜 혼자 가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우리 얘기는 안 하지? 이거 이상해. 우리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같아 엄마. 아빠가 위험한 행동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돼 라고 말하며 엄마와 은밀한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9시 15분 아들은 아빠가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말할 생각이었죠.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아빠가 나한테 무슨 짓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덩치가 좀 크니까 상대할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며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참고로 아들 파르스 잉글의 덩치는 사진으로 봐도 아시다시피 키는 185cm 이상에 몸무게는 거의 100kg대가 육박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45분 부모님 집 앞에 도착한 아들은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 아빠,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무슨 생각하고 어떤 계획 세웠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다 필요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 2가지 제시할게요. 우리 가정에 그대로 남아서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사는 방법. 앞으로 엄마한테 상처 주지 말고. 그게 싫다면 지금 경찰서 가서 아빠가 한 수상한 행동들 내가 다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아빠는 감옥에 갈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정적이 흐르면서 서로를 바라만 보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아버지가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모습에 당황한 아들은 이거 뭐 총 가져와서 날 쏠려나? 라는 생각에 얼른 뒤따라갔죠. 보통은 도망가지 않나요? 안방에 들어가 보니 아버지는 침대에 아무런 움직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벽을 보며 멍하니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화장실 쪽을 쳐다보고 있었답니다. 화장실은 세면대가 고장나서 수리를 하려고 했던 공구들이 바닥에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죠. 아들은 순간적으로 최악의 상상을 하고 맙니다. 저 떨어진 공구 중에 가장 위험한 걸로 날 공격하려고 하는 거구나. 아빠가 저 장비를 집어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스스로 확신해버린 거죠. 그 순간 아들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빠가 정말 날 공격하려는 거야? 아니면 내가 너무 오해한 건가? 하지만 두려움과 불신이 아들을 압도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 일어나 화장실 쪽으로 한 발짝 내딛는 순간 아들은 본능적으로 바닥에 있던 무거운 망치를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아빠 멈춰 라고 소리쳤지만 이미 그의 손은 움직이고 있었죠. 순간의 공포와 분노 속에서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그렇게 한 번, 2번 아들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방 안은 순식간에 피로 뒤덮였습니다. 아들은 숨을 헐떡이며 멈춰섰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 뒤에서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엄마와 같이 차를 타고 갔던 거였죠. 아들의 외침을 듣고 모든 상황을 뒤에서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들아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중얼거렸지만 곧 냉정을 되찾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아빠가 우리를 해쳤을 거야. 이건 어쩔 수 없었어. 엄마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합의를 합니다. 그들은 이 끔찍한 상황을 덮어버리기로 결정한 거죠. 그렇게 현장을 빠져나와 다시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엄마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척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문을 열고 피로 뒤덮인 방과 남편의 시체를 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911, 119에 전화했습니다. 누군가가 내 남편을 죽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하며 경찰을 불렀죠.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했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내는 데에만, 즉 범인을 잡는 데에만 4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파르스 잉글과 아내 바브나멘 잉글의 잘못된 정보들 때문이었죠. 엄마와 아들이 아빠의 뒷조사를 해서 알아낸 정보들은 반은 맞았지만 반은 틀렸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외도 중이었고 가족들에게 생명보험을 들었으며 위조 여권을 준비한 건 사실입니다. 인도 사람들과 이상한 계약을 하려 했던 것도 맞았죠. 하지만 어떠한 계약을 한 건지 정확한 내용은 아들과 엄마는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아빠의 계획은 이러했습니다. 아빠 아룬쿠마르 잉글은 인도에 혼자 가서 할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려고 했던 것은 자신의 계획의 중간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죽일 계획도 맞았지만 아빠가 죽이려고 한 사람은 자신의 아내도 아들도 딸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가족은 손톱만큼이나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죠. 그럼 누구였냐? 바로 자신을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처럼 꾸미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인도 사람들과 메시지를 나눈 건 자신의 죽음을 꾸미기 위한 계약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생명보험금이 나오고 그 돈은 아내와 자식들이 3분의 1씩 공평히 나눠받게끔까지 해놓았죠. 가족들까지 한 번에 생명보험을 다 들은 이유는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 보험 사기 유혹을 안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척하고 위조 여권으로 도망을 가서 자신의 외도 상대와 새 가정을 차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엄마와 아들은 이 계획을 전혀 모르고 우리 목숨이 위험해 라고 오해를 했던 것이고 그런 두려움에 먼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본인들이 먼저 당할 거라 판단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아룬쿠마르 잉글이 사망한 지 4년이 지난 후 이 모든 진실이 경찰의 집요한 조사 끝에 밝혀졌고 재판에서 아들은 아빠가 우리를 살해할 목적이었다 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오해로 인해 아빠를 살해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들은 내가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아빠로부터 나를 지킬 수 없을 것 같았다라며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결국 이 글은 살인으로 33개월형, 어머니는 살인 은폐로 10개월형을 받았습니다. 딸도 아버지의 감시를 같이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같이 받게 되었지만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아이러니했던 점은 처음 접했을 때 사망한 아룬쿠마르 잉글이라는 사람이 이 가족들이 자신의 계획도 자세히 모르고 오해해서 죽임을 당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사건을 읽다 보니 본인이 자초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가족들을 해칠 생각이 아니었다 한들 배신하고 자신을 죽었다고 속이면서까지 바람을 피려고 한 사실은 맞았으니까요. 물리적인 피해는 안 줬다고 해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가족들한테 남기려고 한 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믿어야 되는 가족인 만큼 그 배신감의 깊이 또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항상 평화만 가득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사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